항상 재미있게 사연을 듣고 있는 30대 주부입니다. 돌아오는 봄, 새로운 가족이 될 아기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어요. 물론 남편과의 사이도 그럭저럭 괜찮은 편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무슨 고민이 있나 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저는 임신 전에 시댁과의 갈등으로 절연했어요. 오늘 제 이야기는 시댁과 절연하게 된 사연입니다. 결혼 전부터 저는 시어머니와 그다지 친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와 친엄마처럼 잘 지낸다는 며느리들을 보면 참 부러웠던 저는 결혼 초반까지는 어떻게든 잘 지내보려고 노력을 부단히 했었습니다. 물론 그런 노력이 부질없는 짓이었다는 걸 얼마 안 가 깨닫긴 했지만요. 결혼하고 나서도 시어머니가 제 얼굴만 보면 입이 닳도록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너는 시집 한번 잘 왔다. 네 신랑처럼 아무것도 안 따지고 결혼하는 남자가 요즘 있는 줄 아니? 아무리 주위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너처럼 빈손으로 오는 며느리는 없더라. 처음에 그런 말을 들으면 저도 시어머니한테 아들 잘 키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을 했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어야죠. 매번 저를 볼 때마다 신랑 잘 만나서 호강한다는 소리를 하시니까 나중에는 점점 듣기 싫어지더라고요. 그렇다고 어머님한테 정색하고 듣기 싫으니 그만하라 할 수도 없고 한 귀로 듣고 반응 없이 흘리는 척 듣기만 했었습니다. 그나마 남편이 옆에 같이 있을 때는 조금 나아요. 어머님이 저런 레파토리 시작하면 남편이 어느 정도 선에서 딱 잘라버리거든요. 엄마, 그만 좀 하세요. 나도 듣기 싫은 소리를 이 사람은 오죽하겠어요?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이러면 진짜 욕먹어요. 요즘은 아들 자랑이 아니라 며느리 자랑을 하는 시대라잖아요. 내가 없는 말이라도 지어내서 했냐?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데 고작 이런 일로 네 마누라 역성을 들어? 다 너한테 잘하라고 하는 소리잖아. 엄마가 그런 말 안 해도 충분히 좋은 대우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불필요한 이야기 하지 마시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제 편을 들어주어야 어머님은 잔소리를 그만 멈추십니다. 왜 저런 소리를 제 얼굴 볼 때마다 하시냐면 사실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전셋집을 해주셨어요. 시댁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10년이 훨씬 넘은 구축인데 남편 출퇴근도 편하고 주변 인프라도 괜찮은 편이라 저도 이 집 얻어주시겠다고 하셨을 때 감사한 마음이었죠. 보증금은 총 2억 5천이었고 거기에 제 돈은 안 들어갔지만 어머님 말대로 제가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온 것도 아닙니다. 어머님이 상견례하고 나서 예단 목록이랑 해왔으면 하는 혼수 목록만 해도 한 트럭이었어요. 결혼 전 제가 어머님께 밉보이게 된 이야기를 살짝 해드릴게요. 어머님이 제게 주신 예단 목록에는 시댁친가 사촌, 시어머니 쪽 외가 사촌까지 빼곡히 적혀 있었고 각각 얼마씩 해야 하는지도 적혀 있었어요. 그 금액만 다 더해도 2천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었습니다. 집집마다 기본 200만 원씩은 적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혼수 목록을 보니 좀 의아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다른 건 다 그렇다 치고 김치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까지 한 대가 아니라 2대씩 적혀 있는 겁니다. 솔직히 살림살이는 제가 할 몫인데 어머님이 관여하시는 것 자체가 살짝 기분이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직접 수량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 이거 숫자를 잘못 적으신 것 같은데요? 전부 2개씩 적어 놓으셨어요. 잘못 적은 거 아니다. 내가 적은 대로 2개씩 준비하면 돼.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싶어 어머님을 쳐다봤더니 제가 시집 오는 김에 오래된 자기 집안 살림을 바꾸려고 한다더라고요. 어차피 하는 김에 같이 하면 좋잖아. 그리고 이건 우리 아들한테는 말하지 말고 너만 알고 있으면 돼. 혼수는 제 권한인데도 가장 돈이 많이 드는 세탁기, 냉장고 등등이 전부 2대씩 적혀 있어서 물었더니 이참에 제 돈으로 오래된 자기 집안 살림을 바꾸고 싶다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저희 남편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었는데 얼추 견적을 내보니 혼수 비용만 거의 4천만 원에 육박을 하더라고요. 저는 기껏해야 2천만 원, 많아야 3천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친정 엄마에게 이게 맞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한참을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냥 너희 시어머니가 해달라는 대로 맞춰서 해드리자. 네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신혼집을 해줬는데 이 정도는 너가 해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 친정엄마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저는 도저히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버렸고 그 당시에 남편은 제가 받았던 혼수 예단 목록을 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뒤집어 엎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자세히 듣지 못했는데 시어머니랑 엄청 싸운 것 같더라고요. 며칠 후 남편이 제게 이렇게 이야기하며 자기 말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적어준 거 싹 다 무시해. 내가 예물도 다 필요 없다고 했고 필요한 건 우리끼리 알아서 사겠다고 했으니까. 너는 그냥 내 말대로 하면 돼. 뭐? 나는 그냥 적당히 조율을 하고 싶었던 건데. 어머님이 나 미워하시면 어떡해? 별 걱정을 다 한다. 너랑 나랑 결혼하는 거지. 우리 엄마랑 결혼해. 이건 우리 엄마가 완전 잘못한 게 맞아. 남편 덕에 예단과 혼수 사건은 잘 마무리되었지만 아마 그때부터 저는 어머님께 미운 털이 단단히 박힌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툭하면 제가 해온 거 없다는 말을 하시면서 저한테 뭐라 하셨던 겁니다. 설마 하니 제가 어머니 말대로 아무것도 안 해왔겠어요? 결혼하는데 빈손으로 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살림살이 괜찮은 걸로 싹 다 채워 넣었고 예단 역시 시어머니 말씀대로 사돈의 팔촌까지 다 챙기지는 않았지만 시댁과 평소 가깝게 지내는 작은 아버님네까지는 섭섭치 않게 챙겨드렸어요. 그러니 제 입장에서는 어머님이 아무것도 안 해왔다고 하는 말이 너무 억울했죠. 하지만 어머님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2억이 넘는 신혼집을 해줬는데 전세금 절반도 안 되는 돈밖에 쓰지 않은 저는 아무것도 해오지 않은 며느리였습니다. 시댁에서 집을 턱하니 해주는데 이렇게 허접하게 해오는 건 너밖에 없을 거다. 너는 신랑 잘 만나서 결혼을 공짜로 하는 거야. 공짜라니요. 어머님이 원하시는 건 다 못했지만 기본 이상은 해왔다고 생각해요. 누가 들으면 제가 진짜 빈손으로 시집 온 줄 알겠어요. 빈손이나 마찬가지 아니니? 아무튼 너는 평생 시댁에 은혜 갚으며 살아라. 내 말 알아들었니? 전셋집 2억에 제가 평생 은혜까지 갚으며 살아야 할 일인가요? 어머님은 저한테 틈만 나면 너는 시집 잘 온 줄 알아라. 남편에게 잘하라는 말을 하시면서 은혜 갚기를 세뇌하다시피 하셨어요. 저는 날이 갈수록 그 말이 점점 듣기 싫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이 그만하라 말려도 어머님은 저와 둘이 있게 되면 이때가 기회라는 듯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셨죠. 우리 집안에 며느리가 저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심지어 제가 맏며느리도 아니고 둘째 며느리입니다. 어린이집 다니는 아들이 둘이나 있는 아주버님 내외도 있어요. 그런데 왜 유독 저만 못 살게 굴었을까요? 이제 와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머님은 아주버님 내외에게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안정적인 직장 다니며 맞벌이를 하는 우리 부부와는 달리 시아주버님은 혼자 외벌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마저도 벌이가 그리 시원치 않다고 들었어요. 사업한다고 처음에 집이며 재산이며 다 털어먹고 다시 어렵게 취업을 하신 거라 아마 먹고 사는 것만 해도 힘든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님 성격이 살갑거나 친화력이 있는 편도 아니라 저와는 그냥 마주치면 인사 정도 하고 안부만 묻는 정도로 대면대면 지내거든요. 팍팍한 형편에 애들 키우며 빠듯하게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지 항상 삶에 찌들어 보이기도 했고요. 시댁 근처에 원래 살던 집이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집을 싹 날려먹고 변두리에 더 싼 동네로 이사를 가고 난 이후로는 시댁에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시댁에 오기 싫은 형님의 마음이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요. 남편이 사업하겠다고 돈을 다 끌어다 쓰고 집까지 날려먹었는데 어느 와이프가 남편이나 시댁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어머님은 그래서 아주버님과 형님에게는 바라는 것이 별로 없으셨어요. 오히려 그쪽은 아픈 손가락처럼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명절에 모였을 때 시어머니는 형님에게는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안타까워하며 어쩔 줄 모르셨어요. 내가 우리 큰애만 보면 미안해 죽겠다. 떵떵거리고 살다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으니 어쩜 좋으냐?
그렇게 걱정이 되시면 빚을 내서라도 아주버님네 집을 해주시면 될 텐데. 어머님은 그렇게 해줘도 혹시 첫째 아들이 또다시 날려먹을까봐 금전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으셨어요. 큰아들네 사는 게 안쓰럽고 딱하긴 해도 또 도와주자니 막상 믿지는 못하는 그런 복잡한 마음이셨던 거죠. 또 저희 집에 가끔 한번 오시면 살림살이를 살펴보시면서 꼭 아주버님네와 비교를 하시곤 했습니다. 첫째네는 작은 집으로 이사 가면서 김치 냉장고도 다 팔아먹었는데 거기는 식구가 많은 집이라 냉장고 하나 가지고 모자랄까 걱정이다. 너가 하나 더 장만해서 큰애 집으로 보냈으면 좋았을걸. 큰애가 이런 좋은 집에서 살았어야 했는데 내가 너희 집에만 오면 큰애 생각이 나서 속이 상해 죽겠다. 어머님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매번 저렇게 말씀을 하시니 제가 뭐라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곤 했습니다. 남편이 바로 옆에서 그만하라고 말리긴 했어도 어머님은 그때뿐이었죠.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왜 우리한테 자꾸 형 이야기를 하고 그래? 막말로 형은 장가갈 때 나한테 옷이라도 한 벌 해줬어요. 우리 집사람은 형네 식구들 옷 해입으라고 예단비까지 줬잖아요. 그래도 너는 내가 전셋집을 떡하니 해줬잖아. 또 그놈의 전셋집 타령. 엄마, 형 장가갈 때 생각해봐요. 형한테는 집도 사줬잖아. 그 집 날려먹은 것도 형이고. 자꾸 이런 소리 하면 그냥 전세금 돌려주고 다신 엄마 안 보고 살 수도 있어요. 너가 마누라 역성을 그렇게 들어대니까 내가 뭐라 말도 못하겠네. 진짜 저희 집안의 모든 분란은 어머님 입에서부터 시작이었죠. 그때까지는 저도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아무리 시댁이라도 매일 얼굴 보는 게 아니라서 참고 넘어갈 만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어머님이 제게 황당한 요구를 하신 걸 계기로 고부 갈등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늘 아주버님을 안타까워하셨던 어머님은 형님이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다닌다는 말을 듣고 자처해서 조카 아이들을 맡아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 건지 난데없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얘기 들었지? 내가 다음 주부터 첫째네 아이들 봐주기로 했어. 애들 유치원 픽업해주고 애들 엄마 퇴근할 때까지 집에서 돌봐줄 생각이다. 그런데 너도 해줘야 하는 일이 있어서 오라고 했다. 네? 제가 뭘 도와드려요? 저는 직장 다니니까 시간이 별로 없는데. 너가 도와주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우리한테 주는 용돈 말이다. 당분간 우리 집에 애들도 있으니까 그 용돈을 따로 더 챙겨줬으면 해. 계좌 알려줄 테니까 한 달에 50만 원씩 더 보내다오. 안 그래도 지금 남편이 시부모 용돈을 50만 원씩 보내고 있었어요. 전셋집 해주셨으니 저도 그 정도 드리는 건 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까지 50만 원을 더 달라고 하는 건 조금 심한 처사가 아닌가 싶었어요. 다른 목적도 아니고 형님네 애들 생활비를 보조하려고 용돈을 추가로 더 드리는 건 진짜 아니잖아요. 너네는 아직 애도 없고 둘이 맞벌이해서 형편이 좋잖아. 너 편하게 사는 거 두고두고 은혜 갚는다 생각해라. 어머님은 이번에도 그 알량한 전셋집을 핑계로 저보고 은혜를 갚는 거라 말씀하셨죠. 진짜 해도 이젠 너무하다 싶었어요. 어머님, 지금 제가 대답할 문제는 아니고 남편이랑 상의를 해볼게요. 그리고 자꾸 전셋집 운운하시는 거 그만하실 때도 되지 않았어요? 그 말 들을 때마다 너무 불쾌해요. 차라리 당장 그 집 빼서 돈 돌려드릴까요? 내가 겨우 그 돈 돌려받자고 이러는 거 같니? 너는 다 누리고 살잖아. 용돈 문제나 빨리 생각해서 이번 주 내로 대답해라.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혼자 끙끙 앓았어요. 한참 고민하다 그날 저녁에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당장이라도 시댁에 쳐들어간다는 걸 말리느라 혼났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다며 자기가 어머님을 만나 해결을 보겠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냥 남편을 믿기로 했습니다. 주말에 남편은 저 빼고 혼자 시댁에 갔고 저는 심란한 마음으로 친정으로 건너갔어요. 오랜만에 친정 부모님과 밥을 먹으면서 고민을 털어놓으려고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가 결혼하고 문제없이 잘 사는 줄로만 알고 계셨는데
이런 일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죄송스럽긴 했습니다. 친정에서 밥을 먹는 내내 제 표정이 어두운 걸 눈치채시고 저희 엄마가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김서방이 속 썩이는 거 있어? 너 얼굴 표정이 왜 그래? 그런 거 아니에요. 사실 시어머니 때문에 하도 억지를 부리시니까 내가 곤란한 상황이에요. 뭐? 너희 시어머니가? 엄마는 깜짝 놀라셔서 제게 무슨 일인지 물으셨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머님이 툭하면 전셋집을 빌미로 저를 오라가라 부려먹는 것부터 이번에는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한다는 것까지 다 말씀을 드렸죠.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신 저희 부모님은 노발대발하셨습니다. 아빠는 혈압까지 오르셨는지 얼굴까지 벌개지셨고 당장 시댁에 쳐들어갈 것처럼 화를 내셨어요. 2억짜리 전세 얻어주고 평생 은혜 갚으라고. 노망난 노인네 같으니라고. 여보, 이 꼴을 보고도 우리 딸 그냥 놔둘 거예요. 그깟 전셋집 빼주라 하고 애 마음 편하게 살게 해줍시다. 엄마 아빠는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시더니 커다란 부동산 이름이 적힌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와 제 앞에 놓으셨어요. 이거 2달 뒤면 전세 계약 끝나는 아파트야. 안 그래도 세입자가 나간다고 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이었는데. 어차피 나중에 너한테 줄 거 지금 정리해서 주마. 부모님은 갑자기 저를 위해 마련해 놓은 아파트가 있다면서 그걸 지금 주시겠다 하셨어요. 4년 된 준신축급이었고 시세는 6억이 넘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이 엄청 잘 사는 건 아니었지만 두 분 노후 대비는 어느 정도 해놓으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앞으로 그런 것까지 해놓으셨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저 역시도 많이 놀랐습니다. 처음에 저는 안 받으려고 했지만 엄마 아빠는 어차피 조만간 저한테 주려 했다면서 그냥 지금 가져가고 편하게 살라 하셨습니다. 골치 아팠던 시댁 문제는 저희 부모님 덕분에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죠. 남편은 시어머니와 용돈 문제를 단판 짓겠다고 시댁에 가서 어머님과 대판 싸우고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그래도 말로는 앞으로 용돈 줄 필요 없어졌다며 저를 달래주더라고요. 끝까지 내 편에 서서 대신 총대 메고 싸워준 남편에게 너무 고마웠어요. 원래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맞서서 싸우는 일이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날 제가 남편에게 친정 부모님이 집을 주기로 했다고 털어놓았더니 남편 역시 굉장히 놀랐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얼굴이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생각지도 못한 6억짜리 아파트가 뚝 하고 떨어졌는데 남편도 사람이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남편은 바로 저희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염치불구하고 감사하게 받겠다는 인사를 하고 난 뒤에 저희 살던 집은 바로 부동산에 내놓고 시어머니에게 전세금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드리고 있던 용돈도 전부 끊고 당연히 어머님이 더 달라고 했던 용돈도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이사 준비가 끝난 뒤에 시댁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성질 급한 어머님은 며칠을 못 참고 저를 건너오라 부르셨어요. 혼자 오라고 하셨지만 남편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며 같이 시댁으로 건너갔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남편이 어머님과 싸우고 왔던 터라 저희를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부부가 자리에 앉기도 전에 어머님이 대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건 너희들이 은혜를 제대로 갚는 게 아닌 것 같아. 용돈 올려줄 생각 없으면 내가 해줬던 집을 도로 받아가야겠다. 어찌 보면 어머님이 가려운데 긁어주시는 말을 먼저 해주신 셈이었죠. 알겠습니다. 전셋집 도로 어머님한테 드리면 앞으로 은혜 갚을 필요 없는 거죠? 집은 바로 뺄 테니까 보증금 받아가세요. 뭐? 너희들은 당장 길바닥에서 지내겠다는 거야? 괜히 고집 부리지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해. 그게 서로 좋은 거야. 아니에요. 저희 이제 그 집은 필요 없어졌어요. 친정아빠가 6억짜리 아파트 해주기로 하셨거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어머님은 깜짝 놀란 토끼 눈이 되었다가 민망한 듯 헛기침을 하셨고 저는 이제 상황을 역전시켰다는 생각에 남편과 자리를 뜨려고 했죠.
그런데 집을 나서려는 저희를 어머님이 붙잡으시고 또 황당한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너희들 전셋집 뺄 필요 없을 것 같다. 그 집은 내가 너희 주려고 한 거니까 번거롭게 이사하고 그럴 필요 없어. 차라리 내 말대로 하는 게 어떠니? 너희 친정아빠가 주신다는 아파트를 우리 큰애가 들어가서 살게 하자. 평수로 보나 위치로 보나 그게 맞는 일인 것 같아. 시어머니가 저희한테 얻어준 전셋집은 25평에 주변 환경도 그다지 좋다고는 할 수 없는 곳이고, 친정에서 주시는 아파트는 33평에 아파트 바로 옆에 초등학교까지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 그 집을 저희 말고 첫째 아주버님네한테 주자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건 또 무슨 신기한 계산법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뭘 잘못 들은 건가요? 친정 아빠가 저한테 주시는 집인데 그걸 왜 아주버님을 줘요? 남편도 기가 찼는지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왜 장인어른이 주신다는 아파트를 형한테 줘요? 엄마 진짜 미쳤어요. 너는 형이 애들 둘이나 데리고 집도 없이 저러고 사는 걸 보면서도 아무 생각이 없는 거냐? 너희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다야. 엄마가 너희들 신혼집 해줬으니까 그 집은 남는 거잖아.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듣고 오만정이 다 떨어졌습니다. 말이 안 통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상한 논리를 내세우는 걸 보니 앞으로도 전혀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았어요. 도둑놈 심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날강도 같은 욕심을 부리는 게 우리 시어머니일 줄은 몰랐네요. 어머님, 전셋집 들먹거리면서 은혜 갚으란 소리 더는 듣기 싫어요. 집 빠지는 대로 보증금 드릴 테니까 그 돈으로 형님네 집 얻어주시던지 어머님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저희 계산 끝이잖아요. 너 지금 우리 안 보고 살겠다고 하는 거야? 이게 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어머님은 얼굴이 벌개지도록 악을 쓰셨고 남편도 더는 못 참겠는지 이제 다 끝났으니 그만하라며 앞으로 우리들은 어머님 댁에 찾아올 일 없을 거라 말씀드렸어요. 너 처가에서 덕 좀 본다고 엄마와 형을 등지고 살겠다는 거냐? 그래, 너 맘대로 해. 대신 나중에 재산 물려달라는 소리 하지도 마. 나한테 돌아올 재산이 있긴 했어요? 엄마 말 듣고 살다가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 생활 더는 못할 것 같아요. 다신 안 올 테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말하고 어머님 댁을 돌아서 나서는데 어머님은 끝까지 저희들한테 욕을 하시면서 나중에 아쉬운 소리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남편이 뭐라고 따지려 했지만 제가 그만하라고 말리고 끌고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지금까지 저희는 시댁에 발걸음 안 하고 사는 중이에요. 어머님께서는 저한테는 연락을 더 이상 안 하셨지만 남편에게는 아들이라는 이유로 한참을 전화해서 괴롭히셨던 것 같았어요. 계속 친정 부모님께 받은 집을 자기들한테 달라고 조르셨다는 말을 남편에게 나중에 전해 들었습니다. 남편이 미안해하면서 혹시 모르니 당분간 그 집 명의를 바꾸지 말고 그냥 살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겨우 그 일이 있고 1년이 지났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은 제가 시댁과 인연을 끊고 산다는 건 아직 모르고 계세요. 나중에 때가 되면 차차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저는 아빠가 제 앞으로 해주신 아파트로 이사했고 물론 전세금을 빼서 어머님께 바로 돌려드렸어요. 그렇게 연을 끊고 살지 않았다면 언제까지고 계속 그 전셋집에 제 인생을 저당 잡혀 시어머니한테 괴롭힘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 생각을 하면 지금 저련한 것이 너무 잘 됐다는 생각입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바라는 거 없고 남편과 곧 태어날 아이와 셋이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생각뿐이에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